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포도시라고 하는 것은 뭘 널리 이렇게 알리게 됐느냐. 그래서 도자는 그린 도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시라고 할 때 널리 알리게 된 것을 시로 표현했는데, 널리 알리게 된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금화 정력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금화 정력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시간에는 금화 정력도를 갖다가 펼친다는 뜻입니다. 금화 정력도를 펼친다는 뜻으로 바로 포도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력시와 더불어서 사력, 변화, 원리, 이 사력 변화 원리에서 원역이 원역이 정력으로 바뀌는, 원역이 정력으로 바뀌는 사력 변화 원리를 갖다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력시라고 하는 것은 360도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게 된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정력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시를 공부하고자 하다 보니까 사력 변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원역과 윤역을 거쳐서 정력이 이루어지게 됨을 공부했던 것이 바로 정력시였습니다. 그래서 1년 기수가 공자지기인 360과 같아진다. 그래서 1년 기수가 360으로 같아져서 윤도수가 없어지게 됨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기로 보면 윤도수가 6일이었었고 순지기로 보면은 5일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 윤도수가 없는 360도, 즉 공자지기죠. 이 공자지기고, 이 공자지기에서 이 공자지기는 원역인 375도, 일부직이라고 일컬어지는 375도의 원역에서 15를 전공시킴으로써 360이 이루어지게 되고, 15를 전공시키게 됨으로써 원역이 정력이 되고 정력이 원역이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전공 원리라고 하는 것이 15전공 위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15전공 원리라는 것이 바로 등장을 갖다가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15전공 원리와 더불어서 사력변화 원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360의 공자지기 정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구구법의 원리에 의해서 구구법이 여기에서 구구법의 원리와 또 성수와 생수의 관계를 갖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일부지기에서 윤지기 처음인 요지기로 넘어오면서
9에다가 9를 성하면 81이 되고 9에다가 8을 성하게 되면 자 72가 되고 9에다가 자 7을 성하게 되면 63이 되고 9에다가 6을 성하게 되면은 54가 된다. 그래서 구구법 원리에 의해서 81, 72, 63, 54라고 하는 자 수치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성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생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9에다가 1을 성하면 9가 되고 9에다가 2를 성하면 18이 되고 9에다가 3을 성하게 되면 27이 되고 9에다가 4를 성하게 되면 36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81과 91을 합치니까 90이 되고 90이 되고 90이 되고 90이 되어서 360을 이루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사계절의 날짜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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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로 360의 정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세상,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게 된 세상, 그걸 정력에서는 자 금화정력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화교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 이런 것들도 전부 선우천 변화의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우천 변화에 의해서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고 보고 선우천 변화로 가지고 바로 금화 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성된 중심 내용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포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 뭘 널리 펼쳐서 자 펼치게 되느냐 금화 정력의 세상 금화 정력 도상으로 따지면 그림도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시에 그림도자가 붙었습니다. 그 그림도자가 바로 금화정력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금화정력도를 널리 펼치는 건데 이 금화정력도를 금화정력의 세상을 청력으로 말한다면 이런 세상이죠. 360의 세상이요. 사계절이 90일씩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선언적인 명제로 일부직이 375에서 15를 전공시키니까 공자직이 360일이 되더라. 그래서 원역이 정력이고 정력이 원역이다. 자, 그리고 1년 기수가 360일인 세상, 정력의 세상이 후천의 세상이며 후천의 세상이 되면 계절이 한 계절당 90일씩으로 이루어진다. 똑같아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 논리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근거다. 이걸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금화정력도입니다. 이 금화정력도를 갖다가 널리 펼친다는 걸 시로 표현한 것이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포도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포도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시 내용은 망고 문장 이를 명하니. 자, 일장도와 내풍생이라. 정관 우주 무정벽하니 수식천공 대인 성가 금화 정력도라. 이 내용이 바로 포도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화 정력도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 포도시의 내용과 금화 정력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 망고 문장 일월명하니. 그래서 일만만자 예꽃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망고라는 건 일반적인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 글을 문자인데 저 문체문자입니다. 문체문자로 뜻을 갖다가 새겨주시고, 자, 글장자인데 드러낼 장자로 뜻을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고의 자, 문체문자니까 조금 주해석을 한다면 빛나는 문체라고까지 이래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의 문체를 갖다가 드러냄이 자, 이를 명하니. 자, 드러냄이 이를 명하다. 해와 달이 밝다라고 하니. 해와 달이 밝은 것이 망고의 문체를 드러냄이과 같다는 뜻도 되겠죠. 자, 그래서 주역도 그렇고 정역도 그렇고 이 글을 문자를 문체문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나는 글이고, 빛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문명화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밝은 문체와 조화를 이루어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밝은 문체는 누굴 보고 말하느냐? 성인의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성인지연. 성인의 말씀과 함께 행하라는 뜻이 문명화행입니다. 그래서 자, 불가에서 주역에 있는 문명화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문명이라는 것은 밝은 문체란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명화행이라는 것은 주역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문자로 새겨주시고 글장자, 베풀장자는 드러낼 장자로 이렇게 뜻을 새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월이 밝다라고 하니 일장 도화 내풍생이라. 자, 그래서 한 장에 드러낸 그림을 보고 말합니다. 한 장에 드러낸 그림. 일장 도화라는 말이 한 장에 드러낸 그 그림이죠. 그림인데 그림도자 그림 화자를 갖다가 붙였으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도상의 그림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력 팔쾌도나 금화 정력도를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것은 각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장 도화 내풍생하니 우레와 바람이 생함이라. 이 내풍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후천에 가면 내풍용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공부모를 대신해서 장남과 장녀인 내풍이 대신 용정을 한다. 후천의 세상을 다스린다. 금화 정력도에도 나와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저 정력 8쾌도에 나와 있습니다. 정력 8쾌도를 보고 또 자세히 말씀을 갖다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풍이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자,
주역 설계편 10장에 건곤 부모가 있고 진이 장남이고 손이 장녀입니다. 그래서 1세기 덕남하여 장남이라고 이르는데 친을 보고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친은 우레죠. 우레는 장남이고 바람은 장녀입니다. 장남, 장녀가 내풍이 용정한다. 부모를 갖다가 대신해서 건곤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대리 용정을 한다. 자, 이 건곤 부모의 역할을, 하늘과 땅의 역할을 아무나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풍이 용정한다. 그래서 다스릴 정자를 붙였습니다. 다스릴 정자를 붙였는데 하나 비교를 해드린다면 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자죠. 이것은 온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용사입니다. 자, 백성에게까지 그 일을 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사입니다. 용정이라는 건 다스릴 정자라 다스리는 사람이 많으면 소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1군, 2민이니 군자지도다 이런 말이 있죠. 설계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나고 백성이 둘이니 군자지도다. 2군, 1민이니 소인지도다. 임금이 둘이고 백성이 하나면 임금이 백성을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소인의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군이 이민하니 군자지도요. 이래서 아무나가 임금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남과 장녀가 부모의 역할을 갖다가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신하느냐? 건곤 부모를 대신하기 때문에 다스릴 정자를 써 붙인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사자가 쓰여 있는 거와 다스릴 정자가 쓰여져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풍이 용정한다는 말은 우레와 장남과 장녀만이 건곤 부모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만고문장 이를 명하니 일장 도하 내풍생이라 우레와 바람이 생한다. 그래서 자, 고요할 정자 볼관자를 갖다가 썼습니다. 정관 우주 우중벽하니. 그래서 고요한 우주에 우중벽을 갖다가 보니 우중벽을 본다. 우선 1차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금화정력도를 보시면 제일 가운데 칸이 비어 있습니다. 저걸 우중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이죠. 보이십니까? 자, 금화정력도의 가운데 임계 병정 가운데 하얀 색깔로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우중벽의 자리입니다. 이따 설명 말씀 드릴 겁니다만은 우중벽의 자리고 공의 자리요 중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중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관 우주 무중벽 하니 고요한 우주의 무중벽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니 우중벽을 보는데 핵심까지 꿰뚫어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누구 숫자의 알식자, 하늘천자 장인공자,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섭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을 섭리하는 것이고, 자, 기다릴 대자에다가 사람인 자,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 하늘의 섭리를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사람이 이루어진다니까 말이 조금 해석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 하늘의 섭리를 깨달는 사람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기를 갖다가 기다려, 자, 이룰 성자는 이룰 줄 알았겠는가. 누가 천공을 갖다가 이룬 사람이 정력에서는 일부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선생이 천공을 갖다가 깨달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를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천공 대인성가, 누가 하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깨우치는 사람이 나기를 기다려가지고 이룰 줄, 그 뜻을 이룰 줄 알았겠는가. 금화정력도라. 금화정력의 정력, 금화정력도다. 금화정력의 세상을 이루게 됐다는 뜻이겠죠. 금화정력의, 자, 금화교육의 이치를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누가 하늘의 섭리가 그것을 이룰 사람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룰 사람을 갖다가 기다려 가지고, 자, 기다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일부 선생이 천공의 이치를 갖다가 깨달았다. 무형지경을 깨달음으로써 무의의 경지에 서게 됐다. 그게 무의시였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의시였습니다. 그래서 자, 금화교역이라, 금화교역의 세상을 갖다가 자, 예고를 하고 후천의 세상으로 금화교역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고, 선우천 변화를 갖다가 통해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기본으로 한 책이 바로 정력책이다. 자, 그래서 포도시라고 하는 것은 금화정력을 드러냄을 밝힘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시다.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첨가할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후천 금화정력도를 펴서 밝히는 것이 바로 포도시고, 두 번째, 망고 문장 일월명이라, 망고의 아름다운 문체가 일월처럼 밝다. 그 아름다운 문체가 금화정력도고, 그 금화정력도가 일월처럼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금화정력도 내용에 일월 무기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장도화 내풍생,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을 갖다가 한 장의 그림으로 장남인 우레와 장녀인 풍이 생한다. 그래서 우레와 장남이 갖다가 생한다. 그래서 금화정력도를 갖다가 펼치니까 우레와 장남이 생했다는 거죠. 우레와 장남을 낳게 됐다. 그래서 내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하경에 도를 함께 했으면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진 함께의 의미도 있습니다. 성인 지도에 대해서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내풍 용정의 내풍이 그 뜻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천이 되면 금화정력의 세상이 펼쳐지면 그것이 후천의 세상입니다. 후천의 세상에서는 금곤을 대신해서 내풍이 용정을 한다라는 게 주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께의 뜻보다는 내풍생의 뜻이, 내풍용정의 뜻이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우주무중벽이라. 그래서 무중벽이란 금화정력도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 칸인데 새카만 칸이 있고 정 가운데 있는 건 하얀 칸입니다. 하얀 칸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유학에서는 중의 자리요, 주역과 정력에서도 중의 자리고 불가로 말하면 공의 자리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중이다. 자, 그래서 도가의 표현으로는 무의자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이고 공이다. 이래서 중이고 공이며 무중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고, 앞으로 자 10.11일지 공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10.11일지 공이다. 그리고 만유생명의 시작하는 곳이요, 돌아가는 기결차다. 여기에 11기체 원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1기체 원리는 11일지 공에서 또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가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씨와 열매의 관계로 보면 씨의 완성이 10이죠. 일은 씨고 열매는 10입니다. 자, 그래서 10은 지수의 10이지만 땅과 하늘의 합덕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늘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채심용구다라는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채심용구라는 말은 자, 하늘은 작용을 하되 땅을 근본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땅은 하늘을 근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양체 음용이다, 음체 양용이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로 말씀드리면 채십용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땅은 하늘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은 채오용육이다. 지난번 시간에 조금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은 일태극입니다. 5는 오한극입니다. 10은 심우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극을 보고 말하고 이건 한극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태극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작용을 하는데 10은 지수입니다. 짝수지 않습니까? 하늘은 작용을 할 때 땅을 근본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양체, 음용이다. 음과 양은 하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이듯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바깥 주인은 안주인을 근본으로 하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주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깥 주인을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채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로 말하면 채십용구입니다. 10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구로 작용을 한다.
그러고 오는 하늘의 수죠. 땅을 보고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십을 채로 했기 때문에 음체가 되겠죠. 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양용이 됩니다. 그런데 땅은 오를 채로 했기 때문에 양체 음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오 용육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만물 탄생을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땅을 근본으로 하고 땅은 하늘을 근본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도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거죠. 이건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이래서 최신용구다, 최오용육이다, 이렇게 용구용육의 원리가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와 열매 알파와 오메가로 본다면 1은 씨고 10은 열매라는 거죠. 이것도 나무에 비겼습니다. 씨를 뿌려서 커올라가는 거죠. 그 10이 극한수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이 열매가 다시 씨로 돌아가는 것이 11기체 원리입니다. 여기 있는 씨,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씨앗이 되겠죠. 그래서 11기체 원리다. 열매가 씨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11기체 원리는 11기체 원리에 가서 좀 더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에서 10으로 가는 거. 10은 지수지만, 지수의 10이지만은, 하늘을 근본으로 하고, 하늘을 본체로 한다. 자, 그래서 우주무중벽은 가운데 비어있는 하얀 저기가 바로 충이요 공의 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극과 채극이 공간적으로는 같은 이치다. 무극이면서 태극이고 태극이면서 무극이라고 합니다. 소강절의 한국 경세서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이 10이 1의 자리에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11기체 원리입니다. 이것이 11기체 원리라 10이 1이고 1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선천우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것이 11기체 원리다. 태극의 자리에 무극이 오고 무극의 자리에 태극이 오기 때문에 수지상수상에는 공간적으로는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우천은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수식천공 대인성이라. 천공이라는 건 하늘의 조화를 의미했고 하늘의 조화를 의미하는 천공이 기다릴 대자 사람인자 사람을 갖다가 기다려서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일부 기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앞에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화정력도가 펼쳐지게 되고 금화정력도를 일부 선생이 펼칠 줄 누가 알았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화정력에 대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담고 있는 역학적 함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화정력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화정력도를 우선 보시겠습니다. 바깥은 원으로 되어 있고 안은 네모로 되어 있어서 천원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천원지방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바깥의 원에는 천간도 들어 있습니다. 지지도 들어 있습니다. 오행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24글자라는 건 오늘 24절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24절기를 보고 말을 하고 각종 방위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 또 옛날에는 12시간이었는데 지금은 24시간이라 24시간 이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있는 땅을 말하고 있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은 원은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드러납니다. 공간으로 드러나는데 하늘은 24칸인데 자, 어떻게 네모로 되어 있는 공간은 글자가 12칸밖에 없느냐. 나머지 비어있는 칸의 숫자도 12칸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12시간이었는데 지금은 24시간이야. 이런 말과 같듯이 천원지방의 원이 24글자인데 방의 12글자에 비어있는 글자가 비어있는 곳이 12개라 합하면 24개입니다. 그래서 24개고 안에 있는 도상을 가만히 보시면 자, 1월 무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동서남북 사방에 대한 사방이 있고 그러고 인계병정이 있습니다. 천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는 선천이요 기는 후천이지 않습니까? 선후천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모칸을 다시 보시면 네모칸의 구성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선후천을 나타내는 무기도 들어있고 동서남북도 들어있고 또 천간도 들어있고 일월도 들어있다. 그래서 일월을 바로 헤아려야 역이 바른 역이 된다라고 할 때의 일월입니다. 그래서 네모칸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빈칸의 검은 색깔이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십자라고 합니다. 외십자를 형성해 가지고 있고 안에 자, 가운데 중자리를 뺀 동서남북과 자, 정임 자, 인계의 천간이 있는 뇌십자입니다. 외십자와 뇌십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0이 2개죠. 10이 2개라 10, 11일지 공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부가 자, 외십자와 뇌십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뇌십자와 외십자 중에 뇌십자는 자, 9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뇌십자라고 하는 것은 하도 낙서 중에 낙서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낙서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낙서와 하도의 관계도 낙서가 선천이라면 하도가 후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도와 낙서의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화정력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화정력도가 등장을 함으로써 자, 무의 세상에서 기의 세상으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되고 있음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에 들어오는 천원 지방이고 원에 들어있는 글자는 24글자고 방에 들어있는 건 12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빈칸을 합치면 24글자로 안과 밖이 같다. 안과 밖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무중벽의 자리, 비어있는 흰색의 내십자 가운데 비어있는 무중벽의 자리가 중의 자리요 공의 자리다. 그래서 새카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바깥의 자를 써서 외십자고, 자, 글자가 들어있는 흰색은 내십자다. 똑같이 10과 10을 의미한다. 하늘을 상징하는 10과 10이다. 그래서 자, 이러한 금화정력도에 의해서 정력 8쾌도도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력 8쾌도와 같이 제일 위가 곤입니다. 가운데 중자처럼 되어 있는데 곤이라고 읽습니다. 제일 아래가 하늘 근자지 않습니까? 난곤북지입니다. 난곤북지의 후천의 세상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내용은 어떤 것이고 금화정력도라는 게 생기게 됨으로써 어떤 역학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포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포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포도시에 널리 퍼뜨리는 그림이라는 건 바로 금화정력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정력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고, 금화정력도가 널리 퍼뜨려졌다고 하는 것은 후천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그 금화정력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천원지방을 나타내고 있고, 원에 들어있는 글자는 24개고 방에 들어있는 건 12개지만 빈칸이 12개라 24개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내십자는 낙서를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하고 잘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바로 칠판에 제가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린 내용. 그래서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져서 정력시를 통하고 사력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수 360에 계절이 90이 똑같아지는 이유까지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후천 세상을 일부 선생은 금화정력의 세상이다. 그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포도시에 대해서 금화정력도를 널리 펴서 알린다는 그것을 시로 표현한 포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금화정력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금화정력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